이제 림프 계통에 이제 림프가 있었죠. 림프랑 지라랑 가슴샘 흉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편도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라랑 가슴샘 그리고 편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면역에서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거기까지만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림프계통과 면역이 조금 내용이 좀 적어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지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라는 비장이죠, 비장. 지라가요, 가로막에 이제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왼쪽 신장, 콩팥, 하고 내림창자의 윗부분하고요. 위 바닥 부위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이요, 한 삼각형이라고는 하는데, 삼각형 또는 뭐 타원형에 가깝다고 하죠. 어떻게 생겼냐면 지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라가 자, 타원형에 가깝다고 하고 무게가 이제 한 170g 정도 나가고요. 평균 길이가요 한 12cm, 폭이 5cm, 그리고 두께가 한 3cm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타나는데, 크기는요 개체랑 이제 연령 차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라가요 크기가 질병이 걸렸을 때는 비대해 커지고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수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곳이라고 하죠. 그리고 떼어내도요, 생명 유지에 이제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비장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이 안 보이는 경우에 비장 파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장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충격에 의해서 비장이 파열이 잘 되더라고요. 임상이 나오면 초음파를 보다 보면 비장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비장은요, 근데 크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크기가 좀 커지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질병 시에는 비대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노인의 경우 이제 작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지라 동맥 가지의 일부분이요, 지라 속질 소체를 뚫고요, 직접 지라 정맥골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요, 지라 소체 내에 모세혈관하고요 합쳐져서 지라 굴로, 그러니까 스플리닉 사이너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게 이렇게 지라 비장의 이제 조직도죠, 조직도. 겉막이 바깥에 있고, 비주가 있죠. 비주, 장기둥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라, 장기둥, 동맥이 이렇게 비주 동맥이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중심 동맥, 그리고 뭐 붓털 동맥, 직동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정맥, 지라 장기둥 정맥이죠. 그리고 장기둥 비주입니다. 비주. 그리고 백색 속질이 있고요. 그리고 림프 노드가 있죠. 지라에 림프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 속질이 있고 지라굴이 있죠. 지라굴. 스플리닉 사이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직학적으로 긴 구조는요,
림프절하고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 기관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라가. 그리고 지라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지라의 기능은 방어작용하고 조혈작용, 그리고 혈액의 저장 역할을 합니다. 지라의 기능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방어작용, 조혈작용, 혈액의 저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라 실질에 지라 실질에는요, 그물 내피 세포, 그러니까 대식세포라고 하죠. 그물 내피 세포가요, 아주 많다고 합니다. 혈액 내에서 미생물의 식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혈액에 여과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염된 경우에는요, 활동이 이제 또 왕성해지겠죠. 그래서 지라 비대라고 합니다. 지라 비대를 일으키거나 스플리노메갈리를 일으키거나 지라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지라의 기능에서 이제 방어작용에서요, 지라가 조혈작용 전에 지라 비대가요,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이제 커진다고 했잖아요. 이 대표적인 원인이요, 각종 이제 염증하고 종양, 그리고 우렬, 충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염이요, 혈행성입니다. 혈행성. 그래서 기생충이나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대사 산물이 지라에 도착해서요, 감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라가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조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혈 기능. 림프 조혈 기능은요, 림프구랑 형질 세포를 생산한다고 하죠. 네, 무가리 백혈구인 이제 림프구죠. 림프구랑 형질 세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출생 전에는요, 지라에서도 이제 적혈구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출생 후에서 이제 심한 용혈빈혈이 있을 때만 소량의 적혈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중에 이제 노후된 적혈구나 불완수된 혈소판을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작용을 한다고 하죠. 파괴된 적혈구가요, 철분하고 글로빈으로 분해돼서 혈행에서요, 회수 처리한 뒤에 간이나 골수에 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조혈작용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혈액의 저장에 또 역할을 한다고 하죠. 지라가 이제 문맥계 안에 있어가지고요, 문맥순환을 하죠. 이제 문맥순환 일부에 이제 속해 있으니까 지라 안에 한 350ml 정도의 이제 혈액을 저장하는 지라는 저장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했을 때나 실혈했을 때나 뭐 산소가 부족했을 때나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요,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수축해서 간직하고 있던 혈액 중에서요, 150에서 200ml 정도가 순환혈액으로 이제 유출이 되어서 이용된다고 하죠. 지라가요, 신경성 자극 외에요, 정서적 흥분, 또 약물 중독, 신체 운동, 그리고 체온 상승, 히스타민, 에피네프린 등에 의해서 수축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라 안에 이제 혈액이요, 적혈구의 함유량이 이제 일반 순환혈액보다 2배나 넘는다고 합니다. 지라 안에 혈액이요, 순환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부족한 이제 적혈구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가슴샘입니다. 흉선이죠. 가슴샘은요,
가슴 세로칸 앞부분에 있는 쌍엽의 부드러운 이제 림프성 기관입니다. 림프성 기관. 이제 림프구를 주로 생산한다고 하죠. 위치가요, 목의 뿌리에서부터 심막까지 이제 걸쳐 있고요. 사람마다 이제 그 크기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가슴선, 흉선의 전면부죠. 위치가 이제 목부리에서 심막까지 걸쳐 있고요. 사람마다 이제 크기가 또 다양하다고 합니다. 출생했을 때는 12에서 15g 정도 되고요. 2세나 3세가 되면 많이 급속히 성장하겠죠. 그래서 25에서 30g에 이르고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사춘기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자라겠죠. 그리고 자라서 한 30에서 40g까지 이제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5에서 16세부터 퇴축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벌써 60세가 되면 10에서 1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에서 15g이 출생 시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노인이 되면 60세 이상이 되면 10에서 15g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염병이나 기아, 또 소모성 질환일 때는요, 흉선의 퇴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발성 퇴축이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요, 심한 근무력증이나 또 갑상샘 그러니까 갑상샘종, 고이타죠. 고이타에서 비대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슴샘의 이제 기능이요, 림프구를 생성하고요, 항체 생산에 관여하고요, 형제세포나 골수세포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가슴샘에서. 가슴샘 안에 있는 상피세포는요, 티오신이라는, 티모신이죠, 티모신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티모신은요, 가슴샘을 떠나서 다른 림프 조직으로 옮아간 후에 T 림프구의 숙성을 돕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슴샘이요, T 림프구를 생산할 뿐 아니라 이제 T 림프구를 자극하는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제 편두를 보겠습니다. 편두는요, 호흡기 입구랑요, 소화관 주위에 이제 세 군데 이제 림프 양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배치 상황이 이제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편두골이라고 합니다. 이제 편두의 구성을 보겠는데요. 편두는 이제 목구멍 편두랑 인두편두, 혀편두, 배편두 이렇게 나눠져 있죠. 목구멍 편두가, 먼저 목구멍 편두는요, 입안에 이제 인두 사이에 입천장 가쪽 벽에 있는 림프 조직입니다. 그래서 외과적으로 편두 절제술을 실시할 경우 이 목구멍 편두 부위를 제거하죠. 인두 편두는요, 코 인두 뒷벽에 있습니다. 림프 조직으로는요, 이 부위가 이제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증이라고 하죠. 편도증. 혀편도는요, 혀뿌리 주위에 있는 이제 림프 조직입니다. 배편도는요, 막창자에 있는 림프 조직입니다. 림프 조직의 이제 실질은요,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얇은 피막에 이제 쌓여 있습니다. 편도의 모양은 표면은 중층 편편 상피로 덮여져 있고요. 이제 상피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을 편도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어가지고요. 피막에 이제 박테리아의 이제 염증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림프 조직에서 생성된 림프구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편도움에서. 지금 그림 7-6에 보면 인두편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혀편도, 그리고 목구멍 편도 이렇게 보여지죠. 이제 면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편도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편도의 기능은요, 인두 주위의 조직액을 이제 여과하고요, 림프구랑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 연구 보고에 의하면 편도랑 선양 증식이 소화기랑 호흡기의 감염으로부터 이제 방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 편도 절제술이나 선양 절제술을 가급적이면 이제 좀 지향하고 있죠. 삼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도가 음식물 삼키기가 곤란해지거나 숨쉬기가 곤란해지면은 편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편도는요, 정상 아이랑 정상 성인의 경우에 이제 정상 아이께 훨씬 현저하게 크다고 합니다. 이제 면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면역하고 항원 항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면역이란요, 이제 생체 내에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나 이물질 이런 것들이 피부나 소화관 그리고 호흡기를 침입해가지고요, 체내에 증식하면서 이제 독소를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유해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해 작용을 나타내거나 이제 신체 조직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파괴하는 경우에 이렇게 체내에서는요, 또 방어 반응을 해야 되겠죠. 이 방어 반응을 이제 면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감염돼 있던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시 감염되지 잘 않죠. 그런 현상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생체에 이제 유리한 감염 방어 기전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죠. 방어 기전으로는 이제 피부나 점막으로부터 미생물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막아내고요. 이미 이제 체내에 침입한 미생물이나 얘네들의 생사분리에 대해서는요, 사멸시키거나 무독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 결핍이라는 거 한번 보겠는데요. 면역 결핍이라는 거는요, 면역계의 결함입니다. 면역 반응의 이제 활성화에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면역이라는 거는요,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저항을 나타내는 식물학적 이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체계에 이제 작용하는 것들은요, 백혈구, 혈장, 대식세포, 림프절, 지라, 가슴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원을 보겠습니다. 항원. 어떤 물질이 이제 체내에 들어오면요, 체내에서 얘 대응하기 위해서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이제 항원이라고 하죠.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특징적으로 생체 자신이 이제 생성시킨 특이 항체랑
생체 체외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종 단백도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항원성 항원이라고 하고요. 또 면역원성 항원이라고 또 같이 불리고 있고요. 뒤에 게 반응성 항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이 항원으로 작용할 때 항원성이 있다고 해서요, 작용 능력이 강한 경우에 항원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항원은 자기가 생성한 항체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걸 항원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항체를 보겠습니다. 항체는요, 고분자 단백질로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항체의 성분에서 혈장 단백질의 이제 글로불린 입자가요, 발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항체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물질들을 이제 침입을 방어하게 되는데요. 항원의 종류랑 구조에 따라서 면역 글로불린의 이제 구조랑 성분이 또 달라지겠죠. 항체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독소가 생길 때는요, 항체를 이제 항독소라고 합니다. 독소가 생길 때의 항체를 항독소라고 하고요. 항체의 이제 작용이 세균이랑 뭐 이런 다른 세포, 이종 세포에 대해서 얘네를 응집시키거나 용해시킨다고 하네요. 항체의 작용이. 항체의 작용이 세균이랑 이종 세포에 대해서 이제 응집시키거나 용해를 시킨다고 합니다. 항체가 이종 물질이 체내에 이제 들어가면요, 생체 세포를 자극할 때 생체 세포가 이제 생성한 혈청 단백으로요, 액체성 면역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겠죠. 또 장티푸스랑 일본내염에 감염되면요, 이제 그 사람의 혈청 중에 이제 장티푸스랑 일본내염의 균하고 반응하는 면역글로불린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항체라고 하죠. 그리고 항원과 항체 관계에는요, 이물질이 체내 조직에 이제 침입해서 항원으로 이제 작용하면 생체 세포는 항원에 반응해서 이제 침입자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항체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항체는요, 한번 생성된 뒤에는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하고 이제 영구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요, 개체가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뒤에 다시 이제 같은 종류 미생물의 침입을 받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항체 반응이 나타나가지고요, 침입자가 질병을 유발시키기 이전에 침입자를 비활성화시키게 되니까 같은 질병에 다시 이제 감염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면역 반응에 대해서 하겠고요. 면역 반응하고 면역의 종류, 그리고 뭐 박테리아랑 바이러스 침입에 대한 사람 인체의 방어 수단, 그리고 면역을 관여하는 세포, 뭐 알레르기, 과민증, 뭐 이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할 거니까 이번 시간은 좀 짧게 끝날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1시간 또 화이팅 하시죠.
다음 시간에 또 바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